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아침 6시 23분입니다. 오늘 또 녹화를 여러 번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정리정돈이 잘 안 돼가지고 녹화를 여러 번 뜨고 있습니다. 중간에 편집이 안 되던 그런 영상들이다 보니 놓고서 쭉 달려나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지. 그치? 참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기가 됐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여러분들 시향에 있어서도 걱정도 좀 많이 되고 모지랖이죠. 여러분들은 또 계산 잘 있을까? 그래도 저희 방분들은 그래도 올 4월 이후로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켰으지 않았을까? 하락이 진행이 되면 손실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손실을 최소화시키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최소화시킨 손실을 가지고 또 저렴한 가격에서 또 좋은 수급이 들어올 때 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되는 거고 보거든. 근데 지금의 시장은 참 애매하고 엄청나게 섬세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지성 희망회를 돌리던 놈들, 그런 놈들의 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고. 그런 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거고 희망찬 하루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러면서도 지금의 시장, 물론 가장 안전한 시장과 가장 추천한 건 다 따로 있었습니다. 대놓고 추천됐던 건 따로 있었지만 이 코인 시장이 특히나 이 걱정 반 기대 반 속에서 지금은 다소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가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다소가 리스크가 커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은 일단 올 가을쯤 되면, 가을이 지금 거의 다 와갔죠. 10월달쯤 되면 방향성이 이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오를 거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 가능성을 좀 높게 생각을 하면서 확실한 건 10월달에 변화가 크게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긍정 쪽을 좀 55, 부정적 45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호들이 아직은 긍정적인 요소에 조금 보입니다. 보이는 부분이고, 비트코인 좀 떨어졌다고 가슴 아파하시는데요. 비트코인보다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한 이슈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글로벌한 이슈로 많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이럴 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좀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인 시장 쪽에 돈이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아직은 확신은 없고 일단 천천히 일단은 살펴봐야 되겠죠. 꼼꼼히.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일단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1334원이죠. 1340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조금 더 약간 더 올랐다가 조정이 좀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됐고요. 왜 항상 이걸로 되는지 몰라. 바깥은 이걸로 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데. 자, 그리고 에너입니다. 9.272. 여러분들께 이 구 밑에서는 에너를 대놓고 사도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많이 사도, 무조건 빠지면 그냥 좋다, 그냥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연하지.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예정되어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오르겠죠. 한국도 금리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얘는 이제 다시 여기를 넘어갈 겁니다. 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목숨 걸고 하셔니까 리스크를 크게 넣으셔도 돼요. 전재산 꼬라 박아도 된다고. 좀 극단적인 예시로 일본 가서 살지 뭐. 아닌가? 근데 이제 퍼센트가 좀 적잖아요. 그죠? 한 5%밖에 안 되니까 사실 환율은 이건 세금은 없거든요. 어차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 9.5, 9.5에서는 일단 반응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조정이 나왔었고, 이 물량을 그래도 팔았던 분들을 일부 채워 놓으셔도 좋고, 신규는 그 밑에서는 장기적으로 매수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엔화가 이렇게 흔들면서 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증시는 또 빠질 거거든요. 엔화가 오르면 왜 증시가 빠지냐? 지금은 예전에 제가 달러를 가지고 맨날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엔화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려면. 그래서 오르면 빠질 건데 그때 비트코인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차피 미국 증시는 좀 이제는 조금 많이 진짜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좀 빠지고 있네요. 자동차 기름을 넣으러 가야겠습니다. 빅 차트, 공포지수 차트가 23까지 올랐다가 다시 좀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탐욕에 가까운 그런 지표예요. 일시적으로 살짝 공포스러웠지만 탐욕에 가까운 지표고,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많이 또 조정이 또 크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공포에 대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이미 좀 한 대 맞아봤으니까, 한 대 맞아봤더니 이제 뭐 공포보다는 맞을만 한데 이런 심리가 좀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S&P입니다. S&P는 미국의 대기업 지수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죠? S&P는 뭐 상고점에서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상승할 때, 이때 과거의 시장에서는 나스닥보다 좀 적게 오르는 모습을 많이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그런데 요즘 이제 돈이 일단 기술주에서 좀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 안전한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 역시나 미국 증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대기업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지금 많이 이미 다 빠져버렸었죠. 그죠? 그럼 이 자본의 순환이 어디부터 움직일 거냐?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알트코인이 먼저 스타트를 끊지 않을까?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었고, 자세한 거는 또 계속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이 상승 올지 안 올지 예상보다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작년 가을에는 지금 사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찝찝한 구석들이 좀 많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시고 그래도 한쌤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제한 관점에서 잊혀지신더라도 모든 날 그래도 지금 산 가격대는 나중에 수익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 가격대에는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비행기가 날아다니네요. 네, 뜨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나스닥은 이제 이 편차가 좀 많이 빠졌고 회복도 좀 많이 못했고 지금 요즘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요 반등 포인트들은 뭐 상승에 대한 눌림목 그 정도의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해보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빠졌을 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지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만약에 16,400 정도까지는 생각하셔야 되고, 나스닥도 요거에서는 또 막 다지면서 상승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을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여기서 한 방에 무너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주면 또 과감하게 질 땐 가져가면 져야지, 그지? 이런 반등을 또 먹고 빠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리프티는 아직도 강하죠, 그죠? 리프티 인도 정신은, 제가 인도 정신 옛날에 진짜 몇 년 전에 경마 추천 많이 했거든. 이거 살 방법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막 인도 정신 어떻게 삽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에 참 재밌는 상품이 나와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또는 테슬라 또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5%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 확정입니다. 조건 충족하게 되면 세전 14.5% 주겠다. 조건이 만약에 미충족식, 그러니까 75% 이상 떨어져 버리면 원금은 없다. 이 옵션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이거든요. 파생 결합증권 보이죠? 세전입니다. 최대니까 뭐 한 대충 한 13% 정도 되겠다, 그죠? 3년 조기 상환형이고 9월 6일 내일이죠. 내일 시작이 돼서 만기 9월 8일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청약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기준 가격이 언제지? 저게 좀 궁금한데, 자, 100조짜리예요, 100조. 저희 파생이 터진 100조거든요. 그런데 재밌어요. 자, 저는
엔비디아를 조정이 나올 거다,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고 반토막은 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근데 만약에 그 기준 가격이 130 이 정도 가격이라면 진짜 깨질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번 더 오르고 뭐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이 정도 가격에서는 그래도 잡아볼만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0달러 한 반토막 정도 되잖아요. 그죠? 반토막. 그래, 반토막은 조정이 나올만 하지.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이제 70%가 조정이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상승을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 올렸어요. 이게 얘네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초세는 이미 다 3번 살렸고, 살렸다가 지금 떨어진 거니까. 이런데, 엔비디아 만 이렇게 빠져버리면, 만약 이렇게 가버리면은, 코인도 개박살 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들었다가 좀 더 들고, 싼 거 좀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메인인데, 나올란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차트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신호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고 상승각이 작아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고점에 대한 신호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 고점에 대한 신호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 상품은 잘 투자하십시오.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테슬라도 좀 많이 반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는 반등을 좀 했죠. 그죠? 테슬라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테슬라 이미 좀 꽤 많은 조정이 진행이 됐고 어떤 뭐 미래에 대한 투자도 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테슬라도 여기 깨질 수도 있겠네. 반토막 219면은 야 잠깐만 여기 깨져버리면 여기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60% 깨질 수도 있겠네. 여기잖아요, 그지? 만약에 리세션이 불어닥쳐버리면 답도 없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하여튼 저 상품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파생이 참 악질적인 거거든? 이제 몇 년 전인가, 여러분들, 미국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할 때, 여러분들, 이때 중국 상품들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중국 펀드들이. 그쵸. 그러가서 꼬라 박아줘줘. 저는 그걸 몰랐지. 원금 상실될 줄 몰랐죠 하면서 은행에서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지금 이 모습이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걱정이 좀 돼요. 아무튼 투자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75%가 깨질까? 이건 저는 정말 애매하긴 하다. 한 50%면은 하지 말라고 막 진짜 사기라고 막 뭐라 할 텐데 75%.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현물은 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하지 말고 한샘 믿고 따라오면 3년에 14.5% 그냥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저랑 같이 투자하도록 건강하게 투자하기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넘어와서 잠시 일단은 작년 1월이죠. 1월부터 중국 증시가 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꽤 많이 상승했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차라리 중국 증시가 낫습니다. 중국 증시는 왜 이미 거품 빠져버렸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살리려고 가등바등거리고 있는데 아직도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기 이렇게 진행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등장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라고 할까? 중국 증시가 바로 부양이 아니라 25년부터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시장은 정말로 이제 이제 각계격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 와중에 우리 이제 코인이죠. 코인은 잠깐 넘어갔다가 올게요. 코인 같은 경우도 조정이 오늘 분명히 S&P랑 나스닥은 꽤 많은 조정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등도 나오는 거 보면 괜찮죠, 그죠? 실제로 빠지는 것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 그리고 실제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 작은 반등에 대한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기도 해요. 달러는 좀 높았어요. 근데 원화는 제가 맞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글쎄요. 일단은 요 양봉의 거래가 많이 실렸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고, 이제는 요 공안에서 작은 이제 다지는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위로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가격대는 이제 58,000에서 57,000 사이가 일단 좀 머무르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참고만 하고 계시고, 이제는 코인, 그러니까 미증시보다 비트코인이 좀 더 잘 버티는 현상. 그러니까 연동이 되면서 따라는 가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질 때 한국 증시나 비트코인 요 정도 빠지고, 그러면서 다시 반 회복을 할 때 얘는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습니다. BTC 차트입니다. 그래도 not bad, so 최근에 모습 1시간 차트 so 그죠? 오케이. 바닥 확인하는 모습들 so 왕복도 뜨고 있어. 옛날에 이렇게 줄줄줄 세던 모습이 아니야. 지금 버티고 있어. 옆으로 가고 있어. 근데 아직 그 상승에 대한 힘은 못 내고 있어. 그렇죠? 불안해. 근데 누군가가 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거래 좀 들어오고 있어. 그지? 오케이. 플로우랑 이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들 보는 게, 플로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바닥 다지고 있어. 거래량은 조금 약해지긴 하지만, 여기보다는 많아. 그러면은, 플로우, 이거 두 개 지금 자꾸 밑에 있다 보니 그런데, 클레이튼. 상승, 이때 얘기들 강실하게 돌아가 말씀드리고 상승에 다시 돌아왔네요? 그죠?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져주고, 이 슛을 뚫으면, 상승할 거야. 그러니까, 가을에 많은 지표들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비싼 가격이란 말이야. 보통은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 펌핑이 엄청나게 강하진 않더라도 한 번쯤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요 추세 넘어갈 때쯤 될 거다. 그리고 BTC 차트에서. 그죠? 그거 생각을 하시면서, 온다, 안 온다는 일단 미국 대선이 슬슬 이제 트럼프가 친 코인이고, 이제 누구냐, 해리스는 코인에 좀 거리가 좀 있는 친구잖아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적 이슈가 좀 보면 되지 않겠 싶고, 그리고 중국에서 코인을 좀 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서 우리 시장을 좀 민감하게 지금 조금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차트들은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는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옛날 올드 코인들이 되게 많네요. 화면도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 옆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거래가 이렇게 안 붙거든. 근데 지금 거래가 살짝 붙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을 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먼저 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식으로 넘어가서 자, 그런 와중 속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관련됐으니까 좀 많이 빠졌겠죠? 그쵸? 부러졌네? 뻑. 또 10만 전자 간다고 난리치더니만 뻑하고 부러졌죠. 삼성전자 저희는 5만원대에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만원대 한번 팔고 나머지 알아서 하셔라 하고 지금 8만원까지 갔네요. 삼성전자도 나중에 이제 6만원대가 오면 다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보다는 사실 좀 LG가 좀 나아 보입니다. LG그룹이 그나마 조금 좀 나아 보이고요. 삼성이 조금 걱정이 좀 되네요. LG그룹은 최근에 그래도 조정이 크지 않았죠, 그렇죠? 요 조정은 같이 그때 떨어졌던 부분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네요, 그죠? 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KTNG 한쌤의 추천주. 이 와중에도 상승을 하고 있다. 대단한 녀석이죠, 그죠? 살까? 나 11만 여기서 팔았는데 너무 잘 버텨주는데, 그죠? 그렇지만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가면 그냥 보내줄랍니다. 밀은 두지 마세요. 떠나간 연인과 떠나간 주식은 매년 두는 게 아닙니다. 넥슨은 많이 빠졌네요. 그죠? 이제는 16,000원 밑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넥슨 같은 경우도
관심 좀 두셔도 될 겁니다. 봐봐. 여기서 추천했고 이만큼 갖다 돌아오죠. 와. 기다리면 못 내니까. 넥스 거래 한번 딱 쳐보세요. 그래서 16,000원 밑에서 한번 발을 하나 넣으시면 운이 좋으면 한 2만원 그때까지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이제 도려봄직한 녀석이야. 그리고 넥슨 같은 경우는 다시 이번에 게임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뒤에 기다리는 게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슨. 네. 카카오 뱅크 말 같아 그죠? 봐봐 빨간데 웃기는 건 제가 추천드렸던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죠. 전반적으로 막 뽕락을 줄줄이 셌는데 LG 에너지솔루션 최천 여기서도 이제 그죠? 이만큼 먹고 떨어지면 수익으로 마감을 하셔야 돼요.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번 한 36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또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투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U 플러스 LG 플러스 뭐 조금 떨어졌네 그지? 반동 줬다가 다시 좀 떨어졌네 그죠? 별로 안 빠지더라. 봐봐 삼성전자 빠지는 거에 비해서 별로 안 빠지죠. 이지소프트 별로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박앤세일이고 이런 애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판이 좀 좋아질 만한 것들을 잘 골라서 먹으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 원화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원화 차트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도달했어요. 환율이 좀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차트가 조금씩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좀 많이 띄고 있는데 61.8, 7,800만원 근처에서 단타 타점 형성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작은 단타 타점이 되겠죠. 역시나 그렇게 지나가고 못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 놓쳐도 돼요. 그리고 7,500만원 정도에 또 8786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거래만 살짝 더 눌러준다면 이 정도는 규모 있는 반등이 등장할 수 있을 거다. 실제로 이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 반등이 이제 상승하는 반등이 아니라 튀어 올라왔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규모 있는 반등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7,500만원 정도에서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때도 알트코인 단타가 또 한번 크게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꽤나 큰 크게라고 해봤자 뭐 한 5% 10% 정도 일단 잡으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알트코인도 요때 7,500만원 7,600만원 요 정도 라인에서 알트코인 단타를 한번 각을 한번 보시고 그때 또 뭐 제가 방송을 켜서 생방송 할 수 있으면 해서 같이 한번 차트를 보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도 안타깝게도 지금은 추가적인 조정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랑 한국화랑 지금 달러랑 차이가 좀 있거든요. 실차만 인근에서는 역시나 좀 여기는 좀 강한 타점 여기는 좀 잡아도 될 만한 타점 형성되기도 할 거예요. 조금 근데 환율 때문에 약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체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월 달에 와준다면 저는 한번 도전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봐 지금 나스닥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나스닥이 이제 빠지고 그리고 뭐 증시가 막 빠지고 있는데 우리 알트코인들 최근에 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애들이 생각이 많아요. 그죠? 맞죠? 폴리곤 뭐 이런 애들 나쁘지 않아요. 그죠? 4시간 차트라서 그런가 일봉으로 바꿔볼까? 볼 것도 별로 없지만 타지는 모습 옆으로 갔다 그게 크게 안 빠졌단 말이야. 최근에 9월 들어서는 9월 8월 말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달 어쩌면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뭘 골라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 저는 좀 싸고 바닥에서 좀 천천히 돌린 애들 고르고 싶은데 또 도전해보고 막 여러분들께 막 수익을 좀 크게 내려주려면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이제 타점은 전혀 아니거든요. 갖고 노신 분들이 계속 노실 거고 스톰엑스 이런 것도 돌아가면 이것도 도전해볼만 하고 좀 어려워서 그래도 이거는 막 지금은 사실 섬세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섬세하게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아발란체도 이제 관심 있게 볼만한 것 같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이 알트코인에 힘을 좀 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의 영향으로 어떠한 이제 트리거가 이제 긍정적인 트리거가 또 들어오면 이제 코인 시장도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리스크를 조금만 안 하시고 물량을 조금만 채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전 재산을 몰빵은 못 하겠고요. 뭐 젊으신 분들, 어리신 분들은 물량 시들 좀 넣어가지고 도전해 보셔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다. 의사들 잘 됐을까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타점은 한 7,500만원 정도 있을 겁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나중에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은 그냥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물량들 좀 비우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또 사실 알트코인 움직임 체크 많이 하셔야 돼요. 알트가 비트보다 더 오르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요 반등했을 때 지금 이거보다는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좀 한 번 더 미른 쪽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 반등의 규모가 좀 있는 게 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늘어져서 이런 식으로 10월달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쪽으로 전환하는 요 추세 돌파하면서 규모 있는 반등 쪽 등장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그것을 우리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봐야겠죠? 예상보다 대응이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